얘들 안녕. 자, 우리 이제 수학 2 첫 시간이죠. 일단은 우리 수학 2 교과가 어떻게 이제 단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선생님 설명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은 수학 2는요. 먼저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총 3단원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분이라는 단원이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적분이라는 단원 해서 크게 이렇게 3가지의 단원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학 2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이 모든 단원이 다 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중에서 몇 개 없어요. 1차 함수 배웠죠. 그리고 2차 함수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함수의 뜻에 대해서도 배웠고 합성함수가 뭔지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웠지만 이쪽 교과에서는 유리무리함수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다루진 않고 일단은 1차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좀 모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강의 찍어 놓은 것 중에서 그 2차 함수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미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건 교재 없이 그냥 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차 함수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1 때 배웠던 함수가 좀 불편함이 없으면 이 교과를 이제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단원이고 오늘 시작할 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의 뜻부터 선생님 설명을 할 테니까 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첫 교시는 선생님이 거의 설명 위주로 간다. 이번 시간도 문제 푸는 거는 2교시 정도부터 이제 이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2교시 정도부터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설명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최초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먼저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 배우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천천히 쓰면서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일단 리미트라는 단어가 어떤 극한의, 한계의 뭐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i하고 t까지 해서 리미트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두 글자는 제외를 하고요. 문자 3개만 이렇게 남겨서 얘를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고 그 리미트 얘는 x하고 여기다 쓴 거 화살표죠. 이 화살표인데 읽을 때는 x가 여기 있는 값으로 가까워질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 x 등호한 다음에 2하면 x는 2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x하고 화살표 2라는 거는 x는 2로 가까워질 때라는 뜻이야. x는 어디로? 2로 가까워지는 거. 그렇다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2로 가까워지는 방법이 2가지예요. 여기 딱 2가 있으면 2로 가까워지는 방법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고요. 잘 들어봐.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 여기가 2면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1.9, 1.99, 1.999, 1.99999 이렇게 나가는 2긴인데 2 근방인데 2에서 왼쪽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2한 다음에 표시할 땐 여기다 마이너스를 표시해주고 얘를 읽을 때는 좌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극한? 좌극한. 왼 좌자를 써서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2에 대해서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 다음에
2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2 한 다음에 2.1, 2.01, 2.001,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로 가는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를 이렇게 2 플러스라고 쓰고 얘를 오른 우자에 써서 우극한이라는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2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몇 가지다? 대답해봐. 몇 가지?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그 지점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두 가지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좀 얘기가 길죠? 근데 집중만 해주면 돼. 어렵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호의 뜻이 뭐냐면 이거야.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그 2로 가까워지는 건 두 가지를 이따 조사할 거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랑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조사할 건데 x가 2로 가까워질 때 요 fx에 잘 들어. fx에 y값 fx의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기호의 뜻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그런데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럴 때 여기에 x 값이 2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을 3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들아 이 점은 2,3이라고 하죠. 됐어? 2,3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만약에 선생님 화살표를 이 여러분들 좌우 개념하고 상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화살표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어.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 빨간 화살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의 시선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얘를 보면서 선생님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X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지금 선생님 이거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X 기준으로 말한 거야. 그 사람의 시선은. 오른쪽으로, X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위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어디로 간다고? 위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 걔는 기준이 Y를 기준으로 본 거야. Y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점의 Y 값이 위로 올라가고 이 점의 Y 값도 커지고 이 점의 Y 값도 커지고 이 점의 Y 값도 커지니까 위로 간다고 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Y의 시선은 위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Y 개념은요. Y 값이 커지면 올라가는 거고요. Y 값이 작아지면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Y 값을 읽을 때는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X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 X축 기준으로는 X 값이 커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커진다고 하고 X 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걸 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Y 값이 커져요는 위로 가는 걸 Y 값 커진다. Y 값이 작아지는 건 아래로 가는 게 Y 값이 작아진다. 이해돼요? 그러면 일로 와봐. X가 2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 두 가지를 조사할 때는 그 두 가지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지금 요 놈에 대한 Y값은 잘 봐야 돼. Y값은 여기가 지금 딱 요 Y값이 3이거든. 근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X가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Y값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잘 봐봐. X가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fx의 y값은 3보다 큰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y는
3보다 큰 쪽에서니까 3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지? 다시.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놈의 y값은 3보다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3보다 조금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는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간다 해서 3보다 조금 크다라는 표시는 3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그런데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지만 요놈의 목적지는 뭐야? 목적지. 목적지는 그 y값이 3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지는 여기다가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x가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y값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리미트가 들어가면 리미트 한 다음에 fx가 들어가면 이 함수의 y값의 목적지를 여기다 써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그 목적지를 우리가 3이라고 썼을 때 잘 들어. 3이라고 썼을 때 지금 2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 목적지는 3입니다 라고 하고 얘를 읽을 때는 이거를 좌극한 값이라고 해요. 좌극한 값. 따라해봐. 좌극한 값. 안 따라한다. 다시. 좌극한 값. 좌극한 값. 이 x가 2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이 fx의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했을 때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워지니까 여기다 3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는 목적지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 그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지만 그 목적지는 3이니까 거기다가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일로 와봐. 요번에는 2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놈에 대한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려면 얘도 마찬가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지면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y값은 얘도 3으로 향하고 있어. 3으로 향하고 있지만 y 시선에서 봤을 때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는 거니까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y는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까워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여기다가는 뭐라고 쓴다? 그렇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지만 그 목적지는 3이니까 이렇게 3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 그랬어?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요 값을 좌극한 값. 그죠? 당연히 그럼 2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요 극한 값은 무슨 극한? 우극한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각각 구해봤더니 그게 지금 얘도 3이고 얘도 3이죠. 그 결과가 서로 같으면 어떠면? 같으면 그러면 비로소 x가 2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랑 2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그때 비로소 x가 2로 가까워질 때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은 같을 때는 이렇게 3이다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해요. 좌극한과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했을 때 그 결과가 같으면 비로소 그 결과를 여기다가 써주고 극한값이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는다? 극한값. 극한값이 3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다시. 자, 이해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림으로 가볼게. 집중해보자. 만약에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이 개념부터 가자. 여러분, x가 2로 가까워진다라고 하지 x 화살표 2라는 건 뭐라고? x가 2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x가 2로 가까워지는 거는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는데 얘들아 요 화살표의 뜻 x 화살표 2란 뜻은 x가 2로 가까워질 때야. 그럼 얘는 x가 딱 2란 소리야 아니면 2는 아니야? 대답해. 다시 x가 2로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x가 딱 아라비아 숫자 2 아니면 2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1.9999999 이런 말과
2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1, 2.11, 0.0000001 이런 말이니까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다시 x가 2로 가까워진다는 뜻은 x가 딱 2란 소리는 아니죠. 아니고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져 가는 경우와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말 뜻은 x는 딱 2란 소리는 아니야. 2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2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는 중. 근데 그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자, 이번에 한번 읽혀볼게요. 선생님이 잘 봐.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번에 대답해봐. 우리가 또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그 극한값을 조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가셔야 된다고. 어떤 두 가지요, 선생님? 3을 기준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왼쪽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얘를 물어보면은 그 말은 이거야. 리미트 x가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랑 리미트 x가 3보다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이 두 가지를 각각 조사하는 거고 그때의 2에서 3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이놈의 y값의 목적지와 이놈의 y값의 목적지를 생각해서 그 목적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x가 3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얘들아 y값은 어디로 가까워져? 지금 2보다 작은 데서 큰 데로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의 눈깔이 옆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요 y값은 2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2에 가까워지고 있지. 2보다 작은 데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워지지만 그 목적지는 얼마예요? 그렇죠. 2죠. 여기다 그러면 안 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짐. No!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간 destination, 목적지를 쓰는 거예요. 목적지. 이번에는 3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땐 우극한은 요놈의 y값은 3보다 큰 데서 지금 여기가 딱 3이잖아.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선생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놈의 y값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해석하면 되고 걔는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봤을 때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워지지만 그 목적지는 역시나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3으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우극한 값은 3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얘랑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3에서의 극한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우리가 어떠한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보는 거야. 그 두 가지는 얘 뜻 자체가 x가 3, x 이퀄 3이 아니라 x가 3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3을 기준으로 좌극한도 따지고 우극한도 따진 다음에 각각 따져. 각각 따진 다음에 그 목적지를 확인하신 후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하면 쌤 구했는데 일치해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에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3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일치하면. 결론은 지금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의 유무는 두 가지 따지는 거다. 무슨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이 개념이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선생님 지금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온몸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 어디가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이제 강의에 집중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을 한 다음에 강의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환불을, 장난이고요. 환불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학생한테 전화가 왔네요. 선생님 잠깐 이거요. 중요한 여러분 전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들아.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 요번에도 이제 이런 물음을 합니다. 어떤 물음을 하냐면 리미트. 그리고 이제 보통 리미트를 LIM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선생님은 보통 조금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리미트인지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를 구하라. 그러면 3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는 첫 번째 좌극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지는데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값도 확인해야 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까? 3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지금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까워지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목적지를 쓰는 거니까 2라고 쓰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y 값은 여기 y가 2잖아. 목적지가 2니까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져. 큰 쪽에서 2로.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데 그 목적지는 2라고 하는 거야. 쌤, 여기 텅 비었어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지금 x가 3 좌극한이나 x가 3에서의 우극한 이 뜻은 이게 딱 3이야 아니면 3에 가까워지는 중이야. 3에 가까워질 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3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2에서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데 그 목적지는 역시나 2니까 극한값을 2라고 쓰시면 되고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 목적지는 역시나 2니까 여기다 2라고 쓰시면 되는데 얘네 둘이 일치함으로 이 극한값은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 이게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었어. 개념. 그럼 지금 배운 거 딱 하나예요. 결론은. 뭐예요?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뭘 조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한다. 끝!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는 그래프로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니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요거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죠. 잘 보세요. 1차 함수는 우리를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어요. 자, y절편 얼마예요? 2죠. 오케이. 2. y절편 2. 그 다음에 x절편 얼마예요? x절편.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어서 넘긴 다음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1,0과 0,1을 지나서 기울기가 역시나 양이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 함수가 이거야.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fx를 구하시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여기다가 2를 살짝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6이죠. 6. 그래서 여기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y값이 6이 나오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6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조사하는 거는 두 가지를 조사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랑 리미트 x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에 대해서 fx 요 값을 구하는 건데 2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우리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2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6보다 작은 쪽에서 6으로 가니까 그 목적지는 6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 좌극한값 6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6보다 큰 데서 6으로 가까워지니까 목적지는 6이니까 6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는 6이 맞아.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함수를,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으로 된 함수에서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기 때문에 처음에 출제했을 때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항식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여기 지금 fx식이 2x 더하기 2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지금은 몰라. 다항함수, 이런 다항함수라는 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고 아직 연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미분 가능성은 더더욱더 나중에 미분 간 다음 얘기할 거야. 하지만 이런 다항함수는 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연속함수기 때문에 연속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는 다다음 시간쯤에 할 거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이 주어질 때에는 그냥 여기다가 함수를 적어놓고 마치 그냥 x 화살표 2라는 거를 그냥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2 대입하면 얼마야? 시작 4 더하기니까 6이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도 상관은 없고 답과 일치를 해.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문제인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그냥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귀여운 문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 너무 귀엽기 때문에 안 나와. 조금 더 가야 돼. 알겠니? 좋았어요. 아, 그렇다. 그냥 별 특별한 이상한 함수 아니면 대입해도 된다. 다항함수 3개에서만큼은 그냥 대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 극한값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떠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딱 2개 생각하자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 수원을 처음 하는 친구라면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한대라는 단어는 들어는 봤을 거야. 무한이라는 단어가 유한의 반대죠. 그죠? 무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 한없이 점점 커져가는 상태를 이야기한대. 계속 커져가는 거야. 숫자로 얘기하면 한없이 계속 커져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 뭐 엄청 큰 1조, 1경, 1해 뭐 그런 수들보다 계속 커져가는 거야. 계속 커져가는 거.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문자의 그 기원은 여러분들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 있잖아. 초등학교 때 해봤을 건데 요런 이제 그 테이프가 있으면 종이가 있으면 얘를 이 띠는 아니지만 이런 띠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두꺼우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러면 원대잖아, 원.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한 바퀴 꼬우잖아? 꼬우면 그림 좀 괜찮나? 보여요? 나오나요? 약간? 지금 이게 두꺼워서 그래요. 두꺼워서 그런데 이거를 한 바퀴 꼬아서 붙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와요. 꼬아서 붙이면. 근데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그 메비우스의 띠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를 이제 선을 타고 쭉 가면은 계속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아. 끊기지가 않아. 만약에 이렇게 그냥 원으로 됐으면 그 안에만 돌죠. 근데 메비우스 띠는 안에도 돌고 바깥도 돌고 막 그런 형태야. 그래서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너무 메비우스 띠 설명하느라. 근데 이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 무한대의 기호를 이렇게 무한대라고 표현하고 얘를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쓰면서 돼요. 이러지 마세요.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거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공 2개랑 헷갈려 또. 알겠어? 그냥 팔자 옆으로 이렇게 쓴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무한대의 뜻이 중요한데 무한대는 뭐라고? 점점 커져가는 상태야. 그러니까 무한대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숫자를 더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계속 커져가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3을 보태면 그냥 계속 커져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결과가 무한대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제가 이따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1부에서는 오늘 문제 못 풀어요. 시작 못 해요. 제가 개념 입혀드리는 거 고스란히 갖고 이제 갈 거야. 그 다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여러분들 더하기 1억. 1억을 더해도 1억이 당연히 큰 숫자죠. 하지만 계속 커져가는 상태한테 1억을 보태기 해봐야 그냥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쌤 1조도요. 1조. 물론 큰 수지. 하지만 무한대한테는 째바리가 안 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는 이 무한대를 와닿기 좀 편하시게 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자라고 하자. 야, 무한대라는 이러한 계속 커져가니까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겠지. 근데 그냥 우리가 계속 커져가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삼성 회장, 부회장, 지금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으니까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님 있잖아. 삼성 S그룹 회장의 부자죠.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잖아. 얼마나 될까? 조 단위일걸, 조 단위? 조 단위의 부자일 거야, 아마. 얼마인지 선생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랑 비교할까? 그래, 경영씨 누군지 알아? 피식하고 지금 너 웃고 있지? 우리 학원 원장님도 부자야. 내가 봤을 땐 부자야, 부자. 부자. 우리 경영씨, 친절한 경영씨. 이럴 때나 경영씨 거리지. 우리 원장님, 대단한 분이지. 졸라 대단하지, 이분은. 그지? 우리 원장님 대단한 분.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야, 선생님, 우리 원장님 재산이 얼마 될지 몰라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억 부자라고 해볼까? 50억? 50억. 그래, 원장님이 50억 부자야. 몰라. 그래, 얼마 있는지는 선생님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또 원장님 지나가다가 원장님 돈이 50억 있으세요? 이러지 말고 얘들아. 몰라 선생님도. 아무튼 50억 부자야. 이재용 부회장. 예를 들어서 한 3조 있다고 할까? 3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3조라고 합시다. 얘들아, 조면은 억으로 따졌을 때 3만억이다? 3만억? 내가 비유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를 하려고. 3만억이잖아요, 조가.
야, 3조가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 야,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3조면 은행에다가 3조를 넣어놓죠. 3조라는 재산이 있어서 3조를 넣어놓죠. 요즘 은행 이자가 2%라고 하자. 2%라고 하면 지금 이 3만억의 1%가 공 2개 지은 거거든. 그럼 1%가 300억이죠. 3조 부자는 1%가 300억이야. 근데 은행에다 넣으면 2%라 그랬으니까 2배야. 그러면은 3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3조라는 돈도 어마어마한데 왜 어마어마하냐면 2%짜리 이자를 주는 은행에다 돈을 3조를 넣으면 1년에 600억씩 불어나요. 그럼 1년에 600억씩 불어난다는 건 하루에 1억 이상씩 써도 돈이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지. 비유를 해보자 이거야. 무한대가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부자신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재산에다가 50억을 뺐어. 응? 우리 요 재산만큼 타격을 준다고 생각해봐. 저 사람의 돈으로 50억을 날린다. 그럼 이 사람이 타격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무한대한테는 어떠한 상수를 비벼도 째발이가 안 되는 거야. 잽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빼거나 더하거나. 상수는 안 된다. 근데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3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3조보다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얘가 넘사야, 넘사. 이해되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업의 이해를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뜻은 한없이 점점 커져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조금 체감이 돼요? 3조짜리 부자한테 100억을 뺏어가도 어때? 타격이 없다고요. 이자가 600억인데. 그죠? 그런 느낌. 아니면 비율을 또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는 무한대가 이런 거지. 무한대가 아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해되죠? 계속 비유가 필요하면 혹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좀 피드백을 하긴 할 거야. 얘들아 강의 이해됐니? 했을 때 조금 무한대가 애매한데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다른 비유를 또 해드릴게. 근데 계속 비유만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지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무한대에다가 1조를 더해도 그 결과는 무한대다. 계속 커져가는 상태고요. 선생님 무한대에다가 9조를 빼도 그 결과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무한대다.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무한대에다가 2를 곱했어. 그럼 졸라 커져가는 상태에다가 2배 하면 졸라 커져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도 그냥 무한대라고 쓰는 거야. 이무한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아니면 무한대에다가 돼지가 다시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졸라 커져가는 상태에다가 9를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x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이라고 해요. x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걸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해. 만약에 y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y는 상하 개념이라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y 값은 계속 한없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걔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방향을 플러스 무한대로 표현하고 y 시선에서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무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fx가 x 제곱이라고 할게. x제곱 이거일 때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그래요. 리미트 x가 이번엔 특정한 상수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커질 때 라는 표현도 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뭘 하는 거냐면 이 fx가 y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그리기 쉬우니까 제가 예시를 저렇게 든 것이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뭐 아래로 블록하면서 0,0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하죠.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건 일로 한없이 졸라게 오른쪽으로 갈 때라는 소리야. 근데 얘는 함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놈의 y값도 요 지붕을 뚫고 갈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일로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시작, 무한대. 이렇게. 됐어?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 두 번째 방법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다항 함수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무한대를 제곱해. 그럼 무한대를 제곱한다는 건 졸라 커져가는 상태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 결과도 졸라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는 무한대에도 뭐가 있냐면 등급이 있다?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어. 급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봐!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봐!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4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라는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할 거야. 응? 그럼 이제 지금은 이걸 못 풀어요. 지금 못 풀어. 못 풀어. 근데 이제는 풀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무한대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라 그랬지. 우리 이런 거 하나는 좀 가져가자. 얘들아,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 근데 분자가 어떤 상수야. 그러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상태를 보는 거야. 처음에 1이면 1분의 1이죠. 10분의 1. 분모를 계속 늘려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말은 1, 0.1, 0.01, 0.001, 0.0001, 0.000001,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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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지. 그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상식. 무한대분의 상수는 앞으로 0이다 라고 기억을 합시다.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다? 0이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다? 0이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다. x제곱분의 x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똑같은 x니까 x 하나 약분하고 여기 하나 약분하면 그 결과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지. 그럼 무한대를 넣어도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지. 그럼 얘는 0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좋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등급 이야기를 할게요. 성적에도 등급이 있지만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어요. 자, 봐봐. 좀만 하고 이제 끝날 거야. 1교시. 자, 간다. 가. 이거 하고 갈 거니까 잘 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x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고요. 3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처음에 무한대를 넣으면 체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다 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1이고 얘 1이고 1이니까 다 셋 다 똑같죠. 요번엔 10을 넣어볼까요? 10 넣으면 10. 여기는 10의 제곱이니까 100. 얘는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 이렇게 돼. 이거를 돈으로 생각해볼까? 얼마? 돈. 아직까지 10을 넣었으니까 10원, 100원, 1000원 별 차이가 없어. 재산의 차이가. 맞지? 요번에는 1000을 넣어보자. 1000원. 1000의 제곱. 100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은 공을 3개를 더 붙이면 D야.
1000의 세제곱은 공을 6개를 더 붙이면 되지. 그러면 조금 이제 체감이 되나? 얘는 1000원이니까 껌 사 먹을 수 있어, 그지? 얘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 뭐 사고 싶은 뭐 에어팟 프로를 한 3개 넘게 살 수 있겠다, 그지? 3개는 충분히 사겠다, 그지? 그지? 아이폰 12 프로는 100만 원 갖다 좀 안 돼요. 아이폰 12 미니는 요즘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던데. 나도 들은 얘기야.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 얘는 뭐야? 1000원을 넣었는데 얘는 세제곱한테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야. 10억이면 차이가 야 어마어마하지. 야 얘랑 차이 나는 것보다 얘랑 차이 나는 게 훨씬 그죠. 그러니까 야 봐봐. 10억을 갖고 있는 지금 1000만 집어넣어서 1000만. 1차랑 2차랑 3차한테 1000씩만 집어넣는데 여기가 천천동이니까 죄송합니다. 1000씩만 집어넣는데 1000씩만 집어넣는데 얘는 1000원이고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10억이야. 그럼 10억 갖고 있는 애한테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나 100만 원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귀요미 이럴 거 아니야. 응? 이 친구가 자랑하면 어이구 불쌍하다면서 돈 줄 거 아니야. 그 정도잖아. 얼마만 집어넣어도 1000만 집어넣어도 1000원만 집어넣어도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야 무한대 집어넣은 거랑 무한대 제곱 집어넣은 거랑 무한대 세제곱 물론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여기 있는 차수에다가 무한대를 이입을 시켰을 때는 이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얘네들의 차이는 넘사벽 아닙니까? 넘사벽이죠. 그죠? 야 여기다 만만 집어넣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 만 집어넣으면 공 하나 더 붙지. 얘는 공이 이제 만 집어넣으니까 2개가 더 생겨. 얘는 만 집어넣으니까 이거 체감도 안 되네. 만에 세제곱이니까 공이 12개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3개 더 붙이면 되나? 그죠? 맞아요.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아까 조 얘기했죠, 제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 다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조와 1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를 은행 이자로 2% 이자로 1년간 묵혀놓으면 200억이 생겨. 이거 200개가 생겨. 그냥 숨만 쉬어도 1년 동안. 그러니까 더 귀여워졌잖아요, 지금. 얘는 아주 그냥 어디다 비벼요. 그죠? 고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만만 집어넣어도 이러한 차수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차수가 높은 새끼가 대빵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조를 이렇게 뺀다고 할게. 이게 다 빼볼까? 세제곱한테 다 빼는데 이놈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보자고.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야? 넘사벽이라고. 얘네들 먼지야 먼지. 막 얘가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요 쉐끼만 살려도 되고 얘네들은 어차피 최고차한테 영향을 안 준다라고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 해도 된다? 무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차수가 높은 대빵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시해서 푸는 무시 이론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런 이론은 없지만 제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무시할 수 있다를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적용할 땐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되고 무한대의 세제곱이니까 결과는 졸라 커져가는 상태니까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원래는 잘 들어봐. 원래는 이 문제를 풀 때 해설지 같은 곳이나 교과서에는 이렇게 풀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끝났어 이번 시간. 이것만 하고 진짜 쉴 거니까 야 잘 봐. 야 조금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죠. 분자도 2차죠. 분모 2차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각각을 나눠. 무슨 말이에요? 봐봐. 한번 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똑같이 나눠. 얘를 분모의 최고차항 2차로 나눈다고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항 여기 2차, 여기 2차로 다 똑같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 한 번만 봐.
똑같이 나눠 이렇게. 그러면 잘 보래.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 2. 요거 약분 하나 때리니까 얼마? x분의 1. 얘는 약분될 게 없으니까 이거 일로 와.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 4. 요거 약분 하나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x분의 5. 요거 약분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써줘. 그런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죠. 그럼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 0.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안녕. 그래서 남는 쉐키는 2분의 4니까 정답은 2라고 하는 게 교과서나 해설지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시이론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해도 무방하다 이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2차고 얘가 1차고 얘가 상수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넘사야. 최고 대빵만 남겨요. 얘 2차 상수 다시 2차 1차 상수니까 무시. 그럼 남는 새끼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분의 4x제곱이니까 차수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정답은 2분의 4니까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되지. 됐어?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야 진짜 끝났어. 진짜야. 갈 거야. 배고파서 안 되겠어. 자, 그럼 어떻게 간다?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2차 1차 상수 무시, 3차 1차 상수 무투 더 시. 그러면 2x분의 3x니까 요거 두 개 날리면 요거 하나 남죠. 그럼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무한대고 무한대는 극한값은 없는 겁니다. 이거 특정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1부는 무한대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이론까지 했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선생님이 패션을 좀 바꿔서 오겠습니다. 잠깐 쉽시다.